비자 없이 190개국을 갈 수 있는 여권 파워 세계 2위의 한국인데 여권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여름휴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산? 제주도? 요즘에는 국내보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까운 일본, 베트남은 가볍게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지로 꼽히고 있죠. 요즘에는 해외로 나가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베트남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한국은 해외여행 가기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려 190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 여권의 파워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비자도 없이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20, 30대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5, 60대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의 불가능이 아니고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죠. 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려면 회사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학생이어서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취업을 했다거나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만 여권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은 아예 발급되지 않았어요.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소비할 만큼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도 않았고 정부도 외화 유치를 막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제한했었어요. 일반인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시작한 건 1983년부터였는데요. 50세 이상 200만 원을 1년 동안 통장에 예치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관광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 발급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죠. 이후 1987년부터 여권 신청 나이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1989년부터는 누구나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때쯤에는 한국 경제도 많이 좋아져서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또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서 해외 여행객 수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방학이 되면 해외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가는 게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바로 반공교육.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산하의 관광교육원, 자유총연맹, 예지원 등에서 3,000원의 수강료를 내고 하루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교육 내용은 해외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북사건, 조총련 활동 등에 관한 안보교육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루 동안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해외여행객 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반공교육은 폐지됐어요. 그리고 여권 발급 절차도 점점 더 간소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반공교육을 폐지할 만큼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은 계속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한국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꽤 비싼 비용이 들었거든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배낭여행이 유행했던 이유도 배낭 하나 메고 떠나서 비싼 호텔이 아닌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에서 지내면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한편에서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때문에 외화가 새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았지만 정부에서 딱히 여행을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1997년 정부가 나서서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바로 IMF 금융위기예요. 이때는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고 관련 산업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문 닫은 여행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건 2001년부터예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던 시기이기도 하고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진 때이기도 하죠. 한국 경제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저가 항공사, 저렴한 패키지 여행, 비즈니스 호텔 등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주말 이틀을 다 쉴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된 것도 맞물려서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때부터 단체 여행보다는 두세 명씩 떠나는 소규모 여행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또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여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죠.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의 병역 의무자도 병무청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해외여행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요즘에는 국내 물가도 많이 올라서 제주도 같은 국내 관광지보다 일본이나 동남아 같이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게 더 저렴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올 여름 휴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속인주의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태국처럼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자이든 타이든 알았던 몰랐던 마약을 접하게 되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